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이 5일이 시작된 주였죠. 지난주.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주식 장세였습니다. 특히 한 가지 굉장히 큰 공포감 중에 하나가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였는데 그게 지금은 어쨌든 과잉 우려라고도 진단할 수 있겠지만 정말 엔캐리 청산이 진행될 것인가? 엔캐리 청산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엔캐리 트레이드는 뭐고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게 실제 진행될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걸 어떻게 우리는 진단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명확하게 설명해 드려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달려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엔캐리 청산,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이 언와인딩. 그러니까 결국 많은 일본의 금리가 싸니까 일본에서 차라리 돈을 빌려다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다가 더 비싼 금리의 시장에 저축을 하면 일단 돈은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정말 오랫동안 유지했었던 일본은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은 이제 금리를 인하하니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가 좁혀지면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를 할 이유가 요인이 유인책이 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일어나는 거, 언와인딩이라고 합니다. 되갚는 거죠, 다시 되돌려 놓는 것. 그러니까 언와인딩 앤 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역사적으로 앤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있었을 때가 있는데 급진적으로 청산이 이루어졌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완만하게 청산이 이루어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데 급진적 청산이 있었을 때 1998년에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때 급진적 청산이 있었는데 다 경제 위기 때죠. 그죠? 이때 청산이 있었는데 코스피 하락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물론 엔캐리 청산에 따른 코스피 하방 압력만은 아니겠죠. 그 밖에 다른 요인들도 작용했을 테니까 이게 오로지 엔캐리 청산만의 영향이다라고 분류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완만한 청산이 있었어요. 2002년에 그리고 2016년에 이때는 뭐 정말 큰 경제 위기급은 아니었으니까 이 정도의 코스피 하락폭은 엔캐리 청산 때문이다라고도 또 볼 수도 있겠죠. 일부. 그러니까 결국 급진적 청산이 일어나면 이때보다는 조금 더 높은 코스피 하락폭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완만한 청산이 있겠다라고 한다면 뭐 10에서 15%의 코스피 하락이 전개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엔캐리 자금이 보시는 것처럼 137조 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엔캐리 자금이 나갔었고요. 2020년부터 23년 내내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차라리 돈을 빌리자. 그리고 그 빌린 돈을 그러니까 차라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빌리지 않은 돈도 포함되겠죠. 근데 일본에서 대출을 받아서 예를 들어 더 높은 금리의 어, 국가에 저축만 하더라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서 왔던 겁니다.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는 그러면 뭘까? 가볍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를 빼고 풀 스크린으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엔화는 커런시는 더 낮은 금리예요. 그러면 차라리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요. 매우 낮은 제로 금리로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달러를 바꿔요. 바꾼 다음에 그 달러를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은행에 저축을 해요. 근데 이 나라는 일본보다는 더 높은 금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 차 혹은 뭐 그밖에
다른 뭐 투자 수익률 차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투자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를 진행해 왔었던 그 배경은 재밌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investing.com에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내려가는 장면이에요? 이 스모 선수가 올라가는 장면입니까? 내려가는 장면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죠. 이 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죠. 이걸 보면 내려가는 장면이죠. 그죠? 그 내려가는 장면. 결국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져 왔기 때문에 환율도 마찬가지 엔저 시대였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진행되어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진행됐었던 배경과 달리 청산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은 일단 일본의 금리를 가지고 설명해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대략 한 8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이래로 일본은 금리를 인상한 적이 없어요. 그죠? 특히 22년, 23년, 24년 상반기까지 세계 모든 국가는 뭐 금리를 하나같이 인상을 해왔는데 일본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으니 엔캐리 트레이드는 대대적으로 일어나 왔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동안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었다면 이제 일본이 금리를 두 차례 3월에 7월에 인상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서 0.5 이상을 향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 유인이 이제 좀 꺾이는 거겠죠. 특히 좀 재밌는 표현을 해드리자면 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와타나베라는 이 일본 이 표현은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김씨, 이씨 이런 뭐 대표적인 흔한 성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근데 부인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의 저한테는 이제 예를 들면 김씨 아저씨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김씨 아저씨 아니면 김부인 뭐 이런 느낌, 김씨 부인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런 느낌을 왜 써왔냐면 일반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국제금융가에서 일본 외환 투자자들을 부르는 용어로 많이 일컫고 있고요. 국경을 넘나들면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계속 추진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본인 일반 투자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명칭은 이제 여성을 뜻하겠지만 그냥 명칭과 상관없이 남녀 불문한 모든 일반 투자자를 가리키고요. 근데 전통적으로 일본 가정에서는 가계 저축이나 투자를 전담해 왔던 그 주체가 일본의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뭐 방송에서 아줌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일본 아줌마 부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그 용어 사전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더 좋은 표현은 김여사 혹은 뭐 김부인 뭐 소피아 부인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소위 개미 투자자들이 외환 거래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일본의 나라적 특성상 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그런 투자의 움직임,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겠죠. 기관이나 금융사나 혹은 뭐 공적 기관도 마찬가지 하겠죠. 그런데 일반 개인들도 하고 있다. 근데 유독 일본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얼마나 일어나 왔는지 살펴보면요. 최근 개인의 그러니까 FX 거래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X 거래 규모라는 이 뜻이 뭐냐면 개인의 외환 증거금 거래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인의 외환 증거금 거래. 그러니까 이 증거금 거래가
22년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죠, 여기. 그쵸? 이게 일경엔을 상회한 겁니다. 일경엔 상회했고요. 그리고 23년에도 그 수준을 유지했고요. 24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통계가 전부인데, 그러면 이 1월부터 6월까지의 통계를 가지고 22, 23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월 평균 거래 규모를 가지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22년, 23년, 24년 6월까지의 누적분을 월 평균 거래 규모로 계산을 해보면 22년, 23년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24년 상반기까지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매우 강하게, 그 어떤 해보다도 강하게 일어났었던 해다. 왜냐하면 22, 23, 24년은 긴축의 시대고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시대였는데 일본만 나홀로 마이너스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 동안에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엔캐리 트레이드의 규모가 연간 단위로 일경 일경을 넘어선 금의 일경N을 넘어선 규모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는데 그게 실제 얼마나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는지를 보려면 제가 이 환율과 함께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보세요. 거래 규모가 빨강색인데 환율하고 어떻습니까? 거의 일치하죠. 거의 일치하죠.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특히 24년에 슈퍼 엔저를 기록했기 때문에 슈퍼 엔저를 기록하는 과정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거세게 일어났었던 것이다. 24년 상반기까지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었던 배경을 설명드렸다면 이제 나갔었던 돈, 그러니까 일본 돈이 일경엔 이상이 매년 나갔었는데 22, 23, 24 나갔었던 돈이 이제 다시 돌아온다면, 물론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나 금융사들이나 뭐 증권사나 이런 대대적으로 더 역시 그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 규모만 하더라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난 7월 말일자로 일본이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서 그러고서 그 다음 주에 어, 슈퍼 엔저의 시대가 끝났죠. 그래서 슈퍼 엔저의 시대, 슈퍼 엔저와의 작별이라는 주제로 경익남 시리즈 영상이 이미 올라갔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는 것일까?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절차가 언와인딩이 시작되는 걸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엔캐리 청산 여부,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청산이 일어나는지 그것은 일본의 옌난 커머셜 넷 포지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맞냐 수입이 맞냐 이런 것처럼 매도가 맞냐 매수가 맞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0을 기준으로 밑돌면 어때요? 매도 포지션인 거, 순매도 포지션. 그죠? 그리고 위에 있으면 순매수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엔화를 매도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로 근래에는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었던 것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위에가 두꺼워요, 아래가 두꺼워요. 아래가 두껍죠.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보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덜 일어났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청산이 일어났을 때마다 이런 청산 절차가 일어났을 때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청산이죠. 쭉 올라가는 게 청산인 거예요. 이게 16년, 2020년 역시 이런 청산 절차가 일어날 때마다 소위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청산 시그널이 있는지를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이 엔캐리 트레이드 여부의 어떤 히스토리컬한 옛날부터 장기간으로 한번 그려본 거고요.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보면 2020년에 코로나19
터졌을 때, 그죠? 그때 엔퀘리 청산이 일어났었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 이게 청산입니다. 근데 그 청산이라 함은 0을 통과해서까지 올라가야 청산이에요. 이게 청산 과정인 거 이만큼이. 그죠? 그리고는 다시 엔퀘리 트레이드가 발생했는데 지금 이 값이 쭉 올라가고 있죠. 그죠? 자, 최근 기준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자, 최근 6개월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0을 기준으로 보셨을 때 엔퀘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8월 초에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라는 공포감이 들었었던 지점이 이 구간인 거예요. 이 구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갔어요. 자, 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지점에 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인데 이 값이 아직도 순 매도 포지션이니까 일본화를 던지는 포지션이니까 이건 결국 뭐예요? 아직은 순 매도 포지션 엔캐리 트레이드가 추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는 거. 왜냐하면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을지라도 여전히 미국 금리가 5.5%고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미국은 5.5%, 일본은 해봐야 0.25%. 여전히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가 5.25%포인트나 차이가 나니까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거나 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지라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더 주춤해지거나 실제 이 매도 포지션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청산이죠. 청산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어나기가 조금 어려운 감은 있지만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일어날 개연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8월 초에 있었던 것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공포감, 과잉 공포, 우려감이었지만 그러나 8월 중순이 되거나 실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절차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어, 추가적인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어쨌든 미국의 주식을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 통화가 엔화인데 엔화 자금이 빠져나가면 미국 주식이 더 추가적으로 조정될 수 있고 미국 장이 조정되면 한국 장도 같이 조정될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는 변동성이 매우 심한 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8월, 9월 동안에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좀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이 시장을 읽어 나가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할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할까? 사실 제가 investing.com에 있는 이 사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죠. 일본이 깜짝 금리 인상을 했었고요. 깜짝 금리 인상을 한 건 어쩌면 정치적인 결정 아닌가 하는 해석도 굉장히 강합니다. 정치적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한 거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금리 인상할 만한 여건이 잘 안 됐거든요. 물론 통화 정책의 당국은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고 싶어 해요. 통화 정책의 카드를 갖고 싶어 해요. 근데 여건이 돼야 하는 건데 여건도 안 되는데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그건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들여다보면요. 일본의 물가 상승률 흐름을 보시면 보세요. 물가 상승률이 지금 좀 많이 근원 물가 상승률들이 신선식품을 제외한 경우 또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경우 또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경우를 봤을 때 2%에 도래했고 그리고 제가 요거까지 말씀드릴게요. 한국은행에 동경사무소가 있어요.
뉴욕 사무소, 워싱턴 사무소, 뭐 이런 몇몇 사무소들이 있습니다. 베이징 사무소, 뭐 이렇게 사무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행 동경사무소에서 일본 물가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그러니까 저의 판단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지속하고 있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3.0, 4.2, 3.7에서 2.2%로 많이 둔화되고 있다. 미국 기준 근원물가 상승률은 2%를 하회하고 있다. 서비스나 뭐 이런 것도 완만하게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뭐를 우려할 수 있냐면, 일본이 22년, 23년에 목표하는 2%를 상회하는 물가를 받지만 지금은 다시 2%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인상을 했다가 7월 말에 했으니까 8월, 9월에 작용을 하겠죠.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8월, 9월, 10월 동안 일본의 근원 물가 상승률이 1%대를 기록하거나 0%대를 향해 내려가면 다시 잃어버린 20년, 30년에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또 다른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2% 수준 혹은 2%를 소폭 밑도는 국면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국면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매우 부담스럽다. 그 밖에도 민간 소비 전망을 보면 장기적으로 지금 24년 보시면 23년에도 뭐 마이너스 증가율을 쭉 보이다가 기저효과로 반등을 했다가 다시 민간 소비의 증가율이 전기 대비 이렇게 둔화되는, 거의 0에 수렴해 가는 이런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는데, 자료를 제가 안 보여드렸네요. 네, 이렇게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죠.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추가 금리 인상이 정말 가능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현재. 또 그 밖에도 실질 GDP 증가율도 일본 경제가 21년에 반짝 2%대 성장을 했지만 22년 다시 1%대, 23년 1, 24년 1%가 좀 어려운 느낌, 25년도 그냥 그런 느낌. 이런 국면에서 과연 일본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을 0.5 이상까지 할 수 있을까? 의견은 그럴지라도 실제 그러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다가 8월 초에 일본이 니케이 지수가 뭐 12%인가에 쭉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어가면서까지 정말 또 추가 인상을 할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상이 어렵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굉장히 금리 인상할 여건이 안 된다.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밖에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봐도 이제 2%대로 완전히 부합했는데, 이 2%대에 왔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물가 상승률이 다시 1% 밑으로 이렇게 곤두박질 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가의 흐름을 보면서 마음 놓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 좀 어렵다. 가능하지만 좀 어렵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일본이 추가 금리 인상의 신호를 던지거나 하면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요동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밖에도 일본 금리 인상은 좀 어려울지라도 다른 나라들의 금리 인하는 가능하잖아요. 그것을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좀 힘겨울지 모르지만 어쨌든 0.5%를 향해 인상해 나갈 거라고 가정해 보고요. 좀 어렵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근데 미국의 금리 인하가 9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고, 유로존의 금리 인하는 이미 시작됐고, 영국도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일본과 다른 나라들의 금리 격차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엔캐리 청산이 일어날 수 있겠다. 물론 아직도 일본 금리가 다른 나라 금리보다 낮고 앞으로도 낮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급격한 청산 절차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완만한 청산 정도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달러를 가져다가 엔화를 각 엔화로 저축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나갔던 돈을 가져올 수는 있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나갔던 돈을 가져올 수 있다. 혹은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내보낼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엔캐리 청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캐리 현상이 아니라 엔캐리의 청산 절차, 나가 있던 돈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엔캐리 청산의 시그널은 이미 나왔고 거의 지금 순매도 상황이지만 0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일본의 금리 인하 신호가 강하게 전개되거나 혹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신호가 강하게 전개되거나 일본의 금리 인상 시그널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엔캐리 청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가지고 금리 인하가 다시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그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엔캐리 청산 절차로 이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지면 그러면 그만큼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고 그게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 경로는 충분히 생각할 만하겠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면서 요 녹화는 좀 말씀드리고 중요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공지사항입니다. 2025년 경제전망 북콘서트를 엽니다. 9월 28일 토요일이고요. 아침 10시 반입니다. 저는 10시 전에 도착해 있을 거라서 어, 여러분이 25년 전망서 가지고 좀 사인도 많이 받으시고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 신청 링크는 이따가 이 라이브 영상 고정 댓글에도 달아드리고 본 영상이 올라가 있으면 영상 고정 댓글로도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50명 한정 선착순으로 신청을 미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전망서 탈고는 거의 끝나가고요. 책 표지도 초안 정도 나왔는데 표지 초안이 나오면 제가 꼭 여러분께 어, 설명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가 나오면. 예, 이렇게 녹화를 마무리하고 라이브는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